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시장보다 약한 섹터는 절대 약한 섹터나 약한 종목은 매매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입니다. 추세입니다. 그죠? 이게 기본 추세 라인이야. 지금 작년 7월부터 외국인들이 23조를 매수했다가, 그죠? 지난주, 지지난주, 그죠? 6월 12일,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네. 14일이라고. 6월 12일 날 2650포인트의 고점을 찍고, 그죠? 요게 이제 추세단 라인 부분인데, 요렇게 조금 이 추세에 못 미치고 나서, 요게 2680 정도 되는 자리인데,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정상인데, 거기 좀 못 미치고 내려왔어. 그죠? 이제 하단 부분에 접근했잖아요. 그죠? 요 하단 부분에. 지금 주간으로는 3주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1, 2, 3. 아직 3주가 마무리가 안 됐지만. 그죠? 여튼, 이 조정 라인이야. 이렇게 시장에 조정을 보이는 이유는 뭐? 이 뭐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비슷하게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더 치고 못 가고 있다. 그죠? SK하이닉스는 조정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는 뭐 죽으라고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요 72,000원 라인 부분에서 지금, 횡보 라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치지 못하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거의 한 달 내내 횡보권 내에 놓여져 있는 거고, 코스닥에서는 뭐, 2차전지 쪽이 뭐야? 고점 부분까지 왔다가, 그죠? 여기 이 고점 부분에 놓여진 위치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 부분, 요 고점을 뭐야? 요런 박스권의 흐름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급격하게 올라왔고 얘가 더 치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 거죠. 주도 섹터의 조정은 주가의 조정이다. 시장의 조정이다. 이제 그 공백 부분을 뭐해? 조그만 섹터, 조그만 종목, 재료 뉴스를 보유한 종목 부분들이 뭐해? 일정 정도 상승해 주는 거지, 그지? 그게 이제 AI 의료 쪽 라인에서 뭐였어요? 루닛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 부분들이 올라갔고, 응? 이런 쪽 라인이 올라갔고, 그런데 이제 오늘 고점 징후가 보이죠, 그죠? 거기에 이제 뭐 동훈아나테인이, 응? 뭐 해서 다 고점. 이거 조그만 종목 확 끌고 올라가는, 그죠? 이런 변동성 높은 종목 부분들이 있었고, 그죠? 반면에, 그 속에서 그나마 이렇게 변동성 높은 종목이라도 매매만 잘 하신다면, 뭐, 저런 종목 해도 되지,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가장 경계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거 한 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에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조정 라인엔 그동안 많이 떨어진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받으니까 더 내려가잖아. 아직 저점 안 깼네. 그죠? 86,800원 아모레4CP 이거 보러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카카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마주 보러 가는구나. 그죠? 46,500원짜리. 그지? 네이버. 이게 뭐 시장이 급락해서 시장이 올랐다고 올랐나? 시장이 떨어졌다고 떨어졌나? 그냥 떨어지는 거지, 그지? 왜? 모멘텀도 없고 실적과 매출, 영업이익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라인 부분들이 한두 종목이 사실 아니에요. 응? 게임즈도 마찬가지지, 그죠? 카카오 게임 저점 깼잖아. 응? 여기 9월 30일, 10월 초, 우리 종합주가지수 상으로는 2134포인트 코스피 저점인 라인을 깨버린, 그런 깨는 종목이 많이 떨어져서 횡보한다.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실수하는 라인 부분이나 방송에서 가장 실수하는 라인이 뭐냐? 죽으라고 급락을 했다가 조금 올라오면, 와, 카카오 반등했습니다. 상승입니다.
반등했다라고 안 그러지.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면 상승했고 이제 카카오 저점 찍었나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방송인들이 물어보면 아 이제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떨어지면 또 기다려도 됩니다. 또 한 단계 떨어져서 횡보하면 이제 사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가다가 물려가는 거예요. 저는 초지일관 이야기 있잖아요. 그지? 카카오부터 시작을 해서 응? 아직도 비싸다. 응? 아직도 비싸고 올라갈 모멘텀이 없다. 지금도 그래. 응? 유메이드 마찬가지고 유메이드 플러스니 뭐 하는 종목들 저점 경신하고 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 그나마 올라가고 많이 뭐 에코프로는 뭡니까? 10만 원에서 80만 원 올라왔다 지지고 볶고 하면서 다시 올라왔다가 조정받지. 그죠?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섹터 종목 부분은 항상 주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매매한 거. 시장보다 약한 섹터를, 시장보다 약한 종목을, 그죠? 시장보다 약한 종목을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뭐예요? 이럴 수 있지. 2, 3년 기다리겠다. 근데 2, 3년 기다리시는 분들이 방송을 볼 일은 없을 거고. 그죠? 시장보다 안 좋은 라인 부분들 그거를 사놓고 시장이 조정받으면 그리고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다. 주식은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에 또 새로운 산업, 이 AI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지만, 그죠? 그 핵심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산업에 나오면 또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지, 주도 섹터가 바뀌지. 그죠? 기존 호황을 구사했었던 섹터 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 바뀌려면 기업의 체질 변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오늘 MP가 막 장중에 15% 20% 올라왔어. 아우 이런 거 변동성 따먹으러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주구장창 떨어지는 거 못 팔고 갖고 있는 거지. 응?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이 올라간 부분을 잘못 들고 있으면 몇 년을 고생을 해도 본전에 오기가 어려운 것 또한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는 거예요. 응? 원전 쪽은 약세제, 그죠? 그나마 해상풍력 쪽이 강세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이 있죠.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조정권에 들어온 게 지금 3주 흐름. 아까 이야기했었던 경제 오늘 미국 시장에 유럽에서 오늘과 내일 파월 연준 의장이 이틀 동안 어떤 이야기를 또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게 왜 환율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죠? 우리 시장에서 외인들이 그제 작년 7월부터 23조를 매수했다가 지금 2주 동안 1조 가까이를 매도를 했어요. 그 매도한 이유가 사실은 요 타이밍이야. 미국에서 FOMC 금리 동결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자꾸 매파적이거든. 그제? 그래서 환율이 지금 요 1270원 여기 근처에서 이 방향으로 올라오는 방향. 이게 잘 보세요. 요게 6월 16일이죠. 요게 6월 14일. 그지? 우리 시장 아까 제가 요 환율 저점을 6월 14일인데 코스닥 저점 라인 고점이 어디냐? 6월 12일 13 여기 12, 13, 14 요 부분이잖아. 여기가 2650부근. 왜? 요때부터 환율이 더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그러니까 FOMC 이후에 파월 연준의장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자꾸 내비치니까 뭐예요? 상대적으로 환율의 방향이 우상향으로 가니까 뭐예요? 외국인들이 매물이 나온 거다고. 그죠? 23조 매수한 이후에 지금 1조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조정 양상이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1조를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개인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1조를 커버해 준 매도가 나오면 누군가 받쳐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은 고객위탁금으로 보게 되면, 그죠? 고객위탁금은 별로 늘지도 않고 50조에서 왔다 간다 하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신용하고 미수만 쓰고 있고, 그죠? 신용이 1, 2월 달에는 1,800억, 2,000억이었는데, 그지? 5월 달 들어와서는 5,000억, 6월 달 들어와서는 5,000억, 4,000억, 이렇게 미수만 쓰고 있고, 신용만 쓰고 있으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이렇게 대형성 종목 부분들이, 차트를 다시 보면, 대형성 종목 부분들 중에 먼저 조정받은, 도난 잘 당하는 자동차, 대한민국 현대차, 기아차, 그제? 그 뉴스 나오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하는 요 섹터를 제외하고는 다 이미 한 단계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행보하거나. 그게 클래시스. 그지?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여기 박스권이다. 여기서 이격 조정해야 된다. JIP 13만 5천 원 이상에서는 팔고 다시 봐야 된다. 왜? 박스권이다. 그지? 그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올라온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방산. 그리고 이제 방산도 기준으로는 이 양봉에 반라인. 이제는 매수할 만한 위치 라인 부분에 왔네. 그죠? 분할 매수하는 타이밍에 와 있네. 그렇게 얘네들이 섹터가 한 단계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올라갈 섹터에 주도할 만한 애가 없어진 거지. 섹터가.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은 많이 떨어진 애가 반등할 차례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없어. 그죠? 오히려 가면 그걸 이제 그 여파를 해주는 게 누구야? 아까 이야기하는 땅 까는 소리.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거는 더 올라가도 되는 흐름을 갖고 있잖아요. 실적도 되고 이격도 크지가 않고. 그죠? 거기에 아까 성배전망. 요거는 지금 이제 3단 상승이라서 초짜들이 들어가면 쉽지 않은 구역이긴 해. 그죠? 근데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지. 효성중공업하고 해서. 그죠? 그러면 자동차 관련주에 현대차, 기아가 올라갔어. 그죠? 그리고 현대유야, 모비스 이쪽 라인이 이렇게 2, 3일 올라와줬어. 그거 그렇게 비실비실하다가 이 큰 박스를 한 방에 올라줬잖아. 그죠? 현대오토에보도 정말 실적에 비하면 주가 X판으로 움직이는 주식이지. 그지? 이게 뭐냐고 이게. 그죠? V자로 왔다 갔다. 이게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작아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회사 실적은 좋은데 유통 물량이 작으니까 조금만 가지고 확 떨궈뜨리고 조금만 가지고 확 올라가고 시가총액도 큰 종목이.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시장이 변동만 키우고 있다. 그 변동이 클 때 변동이 큰 시장 부분에 있어서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뭡니까? 초보 투자가 특히 기술적 흐름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은 그죠? 내가 어떤 섹터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잔파도에 연연하지 않고 저점 분할 매수를 한다는 관점으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이 저는 지난 2주부터 매매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종합주가지수가 이평선을 깨고 역배열이 되는 순간부터는 단기 매매는 안 해요. 잘. 왜냐?
종합주가지수가 역배열되어 있다는 건 시장이 뭐 상승하다가 두드려 맞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먹을 게 뭐예요? 크지가 않다는 거라고. 먹을 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를 자주 하면 빨리 망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정배열되는 구간에서 올라갈 때 강하게 매매를 하는 거고 역배열이 딱 되면 쉬었다가 정배열이 딱 돌아 나오거나 자기가 자신 있다라고 하는 섹터는 이런 조정 라인에서 비중을 늘리는 거고. 그죠? 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역배열된 상태에서 쫓아다니면, 그죠? 쫓아다니면 이런 거지. 오늘 뭐에 윗골이 가장 화려하게 두드려 맞은 주식이 누구냐? 응? 아까 보여줬었던 라인이지. 그죠? 눈이. 장 초반에 12%까지 올라가다가 종가 마이너스 5.6%니까 오늘 고점과 편차가 17%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갈 땐 안 사다가 막 이제 18만 원부터 막 뭐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눈이 좋다고 이제 와서. 근데 이 실적 한번 여러분들 봐보셔.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암만 성장 주식이라고 해도 그죠? 지금 2조야 시가총액이. 응? 그죠? 2조. 시간을 다니까에는 그래도 4%나 올랐네. 그죠? 아직은 끝난 건 없어. 끝난 신호는. 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그죠? 뭐 일본에 뭐 좋은 얘기도 엊그제 나왔고. 그런데 이거를 이런 변동성을 잘못 들어가면 뭐해? 올라가는 종목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주식은. 이런 주식 있지, 그지? 이런 주식 보고 시장이 조종인데 이런 주식만 찾으러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번 내가 5번 매매한 부분 중에 4번을 먹고 1번을 실패하면 해도 아웃되기가 쉬운 게 변동성 높은 종목이라고. 그럴 자신 있으면 하시라고. 그죠? 지금 국면 부분에 있어서는 얘뿐만이 아니라 오늘 화려했었던 종목이 있죠. 그죠? 미래컴퍼니. 또 확 올랐잖아요. 그죠? 변동성 높은 종목들은 있어. 미래컴퍼니, 고용. 아침에는 고용이 먼저 들어왔고. 근데 저 바닥권에서 이렇게 휙골로 오다가 올 때 잘못 들어가면 오히려 더 큰 해를 미친다. 그죠? 실적이 안 좋아서 이마트 저점 깼죠. 그죠? 이전 저점 깼잖아. 9월 30일 근처에 있던 저점을. 응? 이런 쪽 라인이 소비 리테일 관련주들. GS 리테일. 그죠? 여기서 보니까 무지 올랐다가 떨어진 것 같은데 안 그래. 주구장창 떨어진 종목이야. 4만 원에서 반토막당 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장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초보 투자가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방송에서는 전부 다 대부분이 올라간 종목만 이야기를 해. 그지? 그리고 그 시장이 시장 지수가 조종인데 꼭, 그죠? 장대 양봉 나고 이러면 이런 주식 해. 그지?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잖아, 다. 그죠? 여기 올라가면 중간에 팔라고 내놓고, 그지? 계속 올라가면 계속 자랑질하는 거. 응? 계좌에 이 종목 저 종목 이거를 산수를 다 더해서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개인 투자가를 유치원생으로 아는 산수법으로 이야기하는 거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화려한 제가 왜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송은 가장 핫한 섹터와 핫한 종목 부분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고 시장이 조종인데 그런데 그런 핫한 종목을 보이면 내가 보유하고 종목은 올라가는 와중에도 중간중간에 조종을 보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종이 들어왔을 내 종목이 조종이 들어왔을 때 와 옆에 종목 올라간 종목 야 저게 뭐 옛날에 3월 달에 언급하고 작년 1월에 작년 12월에 언급한 종목이 갑자기 팍 뛴다고 수익률 자랑하고 이런 거에 현혹이 되면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바뀌어진다고. 그죠? 그러면서 그쪽으로 쫓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배열된 장세에서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 뭐예요? 계좌가 녹아요, 녹아. 응? 이 종목 좋고 저 종목 좋아서 누구만 눕다나 100개, 200개 종목을 매수해 놓고 계좌 응? 여러분이 선택한 종목,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섹터와 종목을 적어도 매수를 했다면 그 매수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 또한 뭐예요? 여러분들의 몫인거예요. 투자가의 몫. 그죠? 그래야 뭐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왜? 그 2200여 개 종목 중에 날이면 날마다 올라가고 떨어지고 수십 프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종목이 있고 그죠? 그런 종목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야. 그죠? 자기가 아는 종목, 자기가 아는 섹터, 거기에서 내가 이 종목 부분을 매수하고 더 내려와도 매수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런 흐름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거라고. 그죠? 여하튼, 중요한 이번 주 구간에 있어서는 단박에는 내일 아침,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죠? 그런 노이즈가 이번 주까지는 PC 물가지표 발표 라인까지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 부분이고 결국 그도 그죠? 핵심 PC라든지 그리고 6월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라인 부분들을 보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그것 노이즈에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다만 그죠? 항상 여러분들께 눈을 이야기하잖아. 앞으로 제가 카카오나 게임이나 그런 거 아시죠? 그죠? 눈을 이야기한 섹터 종목 부분들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 장기 14년 동안 지속됐었던 이 국면의 오파동, 저금리 저물가 시대에서 상승을 유동성을 배경으로 올라왔었던 섹터는 못 올라온다. 지금은 새로운 국면, 새로운 사이클로 가는 부분. 그 가장 핵심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오든 유럽이 내려오든 우리나라가 내려오든 어떻든 간에 중물가, 중금리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가야지. 야,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이전처럼 저금리 시대로 간다? 안 된다고.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환경, 탄소 중립, 그지? 이 시대는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여러분들 올 여름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몸소 많이 체험하실 거야. 폭풍우처럼 비가 내려오고, 그죠? 떼약볕처럼 뜨거운 이런 날씨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중남미, 미국 이런 데서 계속 나오는 부분. 그래서 환경과 연관된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절대
저금리, 저물가 시대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물가, 중금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리, 저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이전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섹터 부분들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래도 되고 저럴 수 있고 기다리면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 틀려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카카오 63,500원에도 아직도 비싸다. 제 눈엔 지금도 비싸. 그겁니다. 그죠? 비싸다고 생각한 주식은 반등할 때 매도하는 거고, 아직도 싸다고 생각하는 주식은 하락할 때 매수하는 거고,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가치를 보니까, 그리고 지금 하루가 아니라 이후 흐름을 보는 거니까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25년 동안 매매 경험에서 얻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부분은 그 부분으로 하고, 그게 지금 자신 없다면 종합주가지수가 21 이평선을 돌아서는 타이밍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자신이 없을 땐 시장의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도 필요로 한 타이밍이다. 그죠? 왜? 주가가 안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지금 조종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 그죠? 그래서 분기점은 핵심 PC 물가 지표가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오느냐. 결국 그 수치가 나오면 뭐예요? 파월 연준 의장이 뭐예요? 할아버지라도 수치 보고 하지. 지난번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함부로 금리 인상 못할 거라고 추가적으로. 왜? 지표 보고 하는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